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마지막 비대면 수업, 9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1월 달부터는 이제 전면 대면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니까 학교에서 이제 실제 우리가 보면서, 그죠? 수업을, 보프실에서 실습을 하면서 한번 우리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뭐 9주차 마지막 그 녹화 영상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 단일 영역 OSPF 구현과 그 다음에 5장 EIGRP 뭐 중간 정도까지 아마 수업 진도를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대면 수업에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영상 수업을 통해서 사실 좀 어떤 수업의 어떤 진도나 어떤 실습적인 부분이 많이 좀 부족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어떤 그 수업의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는 부분에서도 조금은 한계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1월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습을 좀 많이 하고, 또 저와 직접적인 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기본적으로 라우터의 기본 설정 또는 스위치의 기본 설정 정도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충분히 하고 여러분이 와야만이 남은 진도를 여러분, 그죠?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11월 달 대면 수업 오기 전에 여러분 조금은 그 시뮬레이션 가지고 그죠? 실습하는 연습, 기본적으로 적어도 여러분이 라우팅, 정적 라우팅, 동적 라우팅, 오늘 수업하는 적어도 OSPF 설정 정도까지 여러분 연습을 하고 참여하셔야만 나중에 여러분이 뭐 5장, 6장 방화벽 수업, 뭐 나트 수업 앞으로 좀 차후 수업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중간고사 우리 시험을 제가 그 오번에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또 막상 시험 보려니까 여러분들한테 부담도 좀 될 것 같고 해서 이런 중간고사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에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 실습을 준비해서 11월 달 대면 수업에 그죠? 좀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11월 달 수업하게 되면 이제 실질적인 수업이 뭐 한 달하고 한 일주 정도, 한 5주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기말 시험 주간 빼게 되면요. 그러면 남은 주 시간이 충분하게 우리가 그 교재에 우리가 뒷부분, 물론 뭐 교재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진도가. 적어도 라우팅, 스위칭 여러분 기본 개념을 가지면서 우리 장비를 설정하는 방법, 그죠? 네, 그런 방법 여러분 조금은 이해를 하고 수업을 마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실습을 해서 이론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수업을 여러분 좀 차질없게 하려면은 실습을 여러분 좀 준비해서 오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당부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 진도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4장 단일 영역 OSPF 구현 우리가 하는 부분에서 OSPF 라우팅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OSPF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우리 IP 네트워크에서 그죠? 사용되어지는 IGP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해서 우리가 이런 IGP 용어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179페이지 상단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아래 우리 OSPF는 RFC, 예, RFC 2328에 우리가 그죠? 예, 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죠? 2328, 2328. 예. RFC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TCP/IP 우리가 표준 요구 문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OSPF라는 아우팅 프로토콜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아우팅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OSPF 여러분이 그 세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동작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죠? 우리 학교도 당연히 지금 OSPF라는 아우팅으로 학교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업을 해가 실무에 나가게 되면 많은 기업에서 또 대부분의 캠퍼스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대구 지역에 있는 대학교 중에 대구대학교는 앞으로 우리가 수업할 6장에 수업할 5장에 EIGRP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쓰고 있습니다. 시스코의 EIGRP. 대구대학교를 뺀 모든 대학은 OSPF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KT, SK 텔레콤, SK 브로드밴드, LG 플러스 전부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장의 OSPF 라우팅은 굉장히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될 중요한 라우팅 프로토콜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 조금 복습을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페이지 OSPF 소개, 저번 시간에 OSPF 소개했죠, 그죠?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링크 스테이트의 링크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우트에 우리가 인터페이스, 라우트 인터페이스란 말은 라우트에 뭐 fast ethernet 뭐 00 또는 serial 00 라우트의 물리적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스테이트는 뭐 그 인터페이스의 어떤 정보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그 라우트 인터페이스가 기본적으로 어떤 설정을 했죠? IP 어드레스, 그죠? IP 세팅하고 서버넷 마스크 세팅을 했죠. 예, 그 다음에 그 인터페이스 속도도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인터페이스의 어떤 링 인터페이스 타입, 뭐 랜 인터페이스인지 웬 인터페이스인지 이런 등등의 여러 정보들을 우리가 바로 스테이트 상태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인터페이스의 어떤 정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트워크 대역이죠. 우리가 왜 대구 대역, 서울 대역, 그죠? 우리가 토포로지 실습하면서 그 대역을 결국은 이웃한 라우터한테 라우팅 프로토콜이 서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라우터 옆에 직접 연결된 우리가 라우터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대역이 어떤 대역인가를 이웃한 라우터를 통해서 광고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라우팅 테이블에 그 정보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서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나의 라우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네트워크 대역을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한 정보를 갖다 바로 우리가 OSPF는 LSA, Link State Advertisement, 링크 상태를 애버타이즈먼트, 광고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라우터들한테 우리가 자기 자신의 네트워크 대역을 우리가 서로 알려주는 그런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같은 에어리 안에 있는 거죠. 모든 우리가 OSPF 라우터들한테 LSA들 플로디드 광고를 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전체 라우트가 똑같은 경로 정보, 똑같은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런 어떤 그 LSA 정보를, 즉, 이웃한 서로의 라우트의 네트워크 대역을 서로 광고를 주고받음으로써 전체 네트워크 정보를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그 전체 네트워크의 정보를 우리가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 라우트에 OSPF를 세팅을 해서 테이블을 3개를 볼 거예요. 네이버 테이블, 그 다음에 요 데이터베이스라는 우리 흔히 토폴로지 테이블, 그 다음 마지막 라우팅 테이블. 우리 예전에 립이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공부할 때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은 테이블을 몇 개? 1개만 가집니다. 무슨 테이블만? 라우팅 테이블만 하나만 가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립이라는 것은 이웃한 라우터가 알려준 정보를 바로 라우팅 테이블에 집어넣어 버리다 보니까 잘못된 경로도 라우팅 테이블에 집어넣어서 경로로 우리가 써버리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이용해서 경로를 쓰다 보니까 루프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하지만 이 OSPF 같은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은 아무거나 경로 정보를 안 주고받는다고 했죠. 먼저 우리가 네이버 관계를 맺어서 이웃한 라우터하고 네이버 테이블을 먼저 만듭니다. 네이버 테이블. 그 네이버 관계를 맺은 라우터들끼리 LSA 패킷이죠. 즉, 그 라우터의 링크 상태 정보, 즉, 네트워크 대역을 갖다가 서로 주고받아서 두 번째 테이블이 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우리 흔히 토폴로지 테이블이라고 합니다만,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든다고 했죠.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바로 모든 그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대역을 담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럼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뭐, 우리 SPF라는 알고리즘이 자기 자신 라우트가 루트가 되어서 모든 목적지로 가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경로, 그죠? 모든 대역의 경로의 최단 경로를 갖다가 계산을 해서 루트가 없는 최단 경로만을 어디다가 라우팅 테이블에다가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링크 스테이트와 같은 고급 라우팅 프로토콜은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된 경로는 루프가 없다는 보증이 된 경로더라. 그래서 우리가 루프에 불이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 3정에서 제가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과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을 정리하는 표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OSPF 라우터를 세팅을 해서 뭐를 확인하느냐? 이 테이블 3가지를 전부 다 확인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OSPF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의 개요가 여러분 교재 80페이지 상단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서 이해를 반드시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하단, 맨 하단에 뭐가 있나요? OSPF는 이계층 네트워크. OSPF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설계가. 그 설계는 기본적으로 몇 계층 구조? 이계층 구조로 설계를 하더라고 했죠. 예, 그 이계층 구조가 바로 뭐였습니까? 백번 영역.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영역. 이계층입니다. 예. 이게 우리 저번에 왜 그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는 3계층 우리가 모델로 설계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그 그림에서, OSPF 그림에서 일반 영역, 요 지금 라우터 밑에 결국은 뭐가 있을까요? 스위치가 있겠죠. 그 다음 밑에 뭐가 있을까요? PC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OSPF의 일반 영역은 우리가 무슨 계층이냐? 억세스 계층입니다. 억세스 계층. 우리 왜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가장 하단에 있는 계층은 억세스 계층, 접근 계층이라고 있죠. 즉 우리가 PC가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계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 보게 되면 OSPF의 2계층 구조인 백번 영역과 일반 영역 이렇게 2계층 구조로 설계를 하게 되면 맨 밑에 있는 일반 영역에 있는 이 라우터들은 억세스 계층의 라우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CDE 라우터는 어떤 라우터였죠? 백번과 일반 영역을 연결해주는 경계 라우터. 이 라우터 이름을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ABR, 에어리어 보드 라우터라고 있습니다. 이 라우터 역할이 OSPF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이 수업에서는 싱글 에어리어, 단일 영역이죠. 이 하나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OSPF를 어떻게 세팅하는가를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은 ABR 라우터의 역할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에 수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CCNP 같은 고급 엔지니어 과정에 가게 되면 이 ABR 라우터의 역할에 맞는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어찌됐든 이 OSPF 이계층 구조를 설계했을 때 CD 라우터, ABR 라우터가 우리 그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3계층 모델링에서 이 바로 무슨 계층이죠? 바로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우리말로 분배 계층. 네. 디스트리뷰션이죠. 디스트리뷰션. 각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디스트리뷰션 계층 라우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메뉴에 있는 이 백번 라우터, 이 B 라우터는 바로 무슨 계층 라우터입니까? 코어 계층입니다. 코어. 그래서 우리가 라우터든 스위치든 랜이든 웬이든 간에 우리가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기존에 우리가 네트워크는 3계층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맨 밑에 PC가 연결되는 우리가 레벨의 계층은 억세스 계층이고요. 억세스 계층의 데이터가 한 곳에 모이는 여기 사실은 많은 억세스 계층 라우터들이 있겠죠. 이 라우터들이 전부 다 어디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분배 계층 라우터에 연결되어 있겠죠.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억세스 계층의 데이터가 한 곳에 모이는 계층이 바로 뭐 분배 계층이 됩니다. 분배 계층. 그다음에 이 분배 계층의 어떤 데이터가 또 한 곳에 모이는 게 바로 무슨 계층? 코어 계층.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이 네트워크는 3계층 모델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자,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3계층 모델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결국은 OSPF에 권장하는 우리가 2계층, 계층적인 어떤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OSPF는 이렇게 계층적인 형태로 설계를 해야만 규모가 큰 네트워크를 우리가 부하가 없이 OSPF 라우팅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OSPF의 이렇게 어떤 계층적인 어떤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OSPF는 AS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에어리어라는 용어를 좀 기억을 좀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 180페이지 하단에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 181페이지는 이 그림이 바로 화면의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이 바로 우리가 OSPF를 설계할 때 요게 바로 우리말로 다중영역 OSPF입니다. 그러니까 멀티에리어죠. 다중영역. 네, 영어로는 멀티에리어, 다중영역입니다. 우리 지금 요 수업에서 수업하는 우리가 수업하는 거는 단일 영역이죠. 네, 바로 다중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가 우리 학교가 사실 이렇게 다중영역입니다. 우리 학교는 아마 건물마다 에어리어가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 건물이 우리 과가 있는 협동관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건물은 뭐 미래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또 우리 뭐 복부실에 있는 어떤 그런 창업 보육센터인가요? 네, 그런 건물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건물마다 하나의 에어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우리가 본관이 될 수 있겠죠. 본관. 백번 에어리어가. 이렇게 우리가 여러 영역으로 우리 OSPF를 구현을 갖다가 하는 이런 어떤 설계를 우리가 다중영역 OSPF 구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수업하는 부분은 요 하나의 영역이죠. 단일 영역이죠. 싱글 에어리어.
이 안에 있는 많은 라우터들 간에, 즉 우리 협동 간에 사실 많은 라우터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 라우터들 간에 OSPF가 지금 구현된다면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요 정도 우리가 수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우리 뭐 CCNP 같은, 현재 우리가 수업하는 지금 그 라이센스 과정이 CCNA라는 거죠. 우리 지금 CCNA 레벨입니다. 이게 우리가 시스코의 가장 밑에 레벨의 자격증 라이센스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준의 수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는 싱글 에어리어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요. 여러분 CCNP라는 프로페셔널 전문가 과정을 가게 되면 우리 학교 캠퍼스 정도를 여러분이 설계하고 라우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로 이런 다중 영역을 공부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요 과정이 가서요. 그래서 그 어떤 이렇게 다중 영역 부분은 나중에 가서 이해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우리가 싱글 영역, 단일 영역에서 OSPF를 어떻게 구현하는가를 이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그림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 좋겠죠? 예, OSPF는 계층적인 설계, 이계층 구조로 설계를 갖다가 해야 된다. 거기 이계층 구조가 바로 백번 영역과 일반 영역, 이계층 구조로 우리가 설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죠? 우리 라우터 엔지니어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라우팅 테이블을 갖다 줄일 것인가? 이 라우팅 테이블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3장에서 뭘 배웠습니까? 라우터 네트워크 대역 경로를 광고할 때 경로를 줄이는, 예, 그 네트워크 대역의 수를 줄이는 바로 서머리, 요약 기술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서머리를 극대화하려면 우리가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IP 우리 할당 정책을, 서머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 설계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였죠? VLSM. VLSM이라는 건 우리가 전체 네트워크가 하나의 클래스 대역을 사용하면서 서버넷 마스크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토폴로지를 의미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VLSM이라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 대역은 하나의 클래스 대역, IP 대역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우리가 광고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상단 라우트에 우리가 라우팅 테이블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라우터 엔지니어는 어떻게 하면 라우팅 테이블을 줄일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라우팅 테이블을 줄이려면 이 다중 영역 OSPF 네트워크에서는 이 일반 영역을 그냥 일반 영역으로 둬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이 영역을 갖다가 특수한 형태의 영역으로 우리가 만드는 방법을 이해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였죠? 스톱 에어리어, 그 다음에 토탈리 스톱 에어리어, 예. 이런 어떤 우리가 특별 영역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영역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 나중에 어디에? 보호과정, CCNP라는 라이센스 과정에 가서 공부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영역, 특별 영역을 만들게 되면 이 일반 영역에 있는 우리가 라우터, 좀 성능이 떨어지는 라우터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억세스 계통 라우터다 보니까 이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라우팅 테이블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라우터 메모리가 작아도 되고, 또 라우터의 CPU가 연산할 어떤 내용이 적다는 이야기죠. 그럼 CPU의 부하도 우리가 적게 준다는 이야기죠. 그럼으로써 억세스 계층 라우터의 성능이 좀 떨어지는 라우터를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무슨 기술이었습니까? 서머리, 우리말로 요약이라는 우리가 기술을 3장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 OSPF 이런 특별 영역을 만드는 방법을 또 여러분 나중에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181페이지 그림 밑에 설명이 지금 되어 있고요. 자, 더불어서 이렇게 다중 영역으로 설계하는 OSPF 네트워크에서는 라우터의 역할이 굉장히 이름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B라우터가 무슨 라우터였죠? 백번 영역 있는 라우터로 백번 라우터라고 칭하더라. 그 다음에 C와 D와 E 라우터는 뭐? 백번 영역과 일반 영역의 경계 있는 라우터라고 해서 아까 설명한 것이 ABR 라우터라고 하더라. 이 ABR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라우터더라.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FGH는 우리가 내부, 일반 영역 안에 있는 라우터라고 해서 인터롤, 내부 라우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갖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좀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 차차 뒤에 수업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82페이지 보게 되면 A 라우터는 뭐였습니까? 요거는 요 인터페이스는 OSPF를 사용하고 요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 저번 시간에 제가 I 라우터는 우리가 lib이라는 만약에 라우팅 프로토콜을 쓴다라고 한다면, 자, 요거는 외부 AS라고 했죠, 그죠? 요 AS라는 게 바로 뭐였죠?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 바운더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럼 A 라우터는
요 인터페이스는 립을 세팅을 하고 요 인터페이스는 OSPF를 세팅합니다. A 라우터는 하나의 라우터에 라우팅 프로토콜 두 개를 지금 이제 구동을 시키고 있죠. 여기 바로 OSPF AS와 다른 우리가 외부 AS 경계 라우터라고 해서 요 A 라우터를 말한다고 했죠. 우리가 ASBR이라 하더라. ASBR. AS 보드 라우터, 경계 라우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AS 우리가 보드 라우터의 역할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부에 립에 있는 네트워크 내역을 OSPF 쪽으로 광고를 이제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또 A 라우터가 갖고 있는 OSPF 네트워크 내역을 또 립 라우터, 하이 라우터로 또 광고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나중에 또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OSPF는 OSPF 네트워크대로 라우팅이 되면서 또 이 외부 립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겠죠. 그죠? 통신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또 모든 컴퓨터들도 어디로 OSPF로도 우리가 네트워크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 이 ASBR, 바로 OSPF AS와 외부 AS와 연결되는 요 바로 A 라우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 라우터를 우리가 ASPR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요 라우터의 역할, 요 라우터의 어떤 세팅 방법은 또 언제 공부하느냐? 좀 전에 설명한 것 같이, 그죠? 예, 고급 과정. 그죠? 이런 과정 가서 또 이런 걸 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182페이지 상단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182페이지 그 그림, 이 그림이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림이었습니다. 맞죠? 이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OSPF 네이버 인적 관계.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급 라우팅 프로토콜, 즉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은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립은 우리 그동안 옛날에 수업했던 우리가 립이라는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은 그냥 뭐였어요? 그냥 우리가 네트워크 대역 라우트 립 네트워크에서 라우트의 그 네트워크 대역만 딱 정의해버리면 그냥 경로 정보를 광고를 해서 그죠? 라우팅 테이블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립은 루머야 라우팅이죠. 잘못된 경로를 알려줘도 그냥 라우팅 테이블에 집어넣어 버리더라. 그래서 루퍼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OSPF 루프에 불리하다고 했죠. 그 이유가 바로 OSPF는 암호하고 경로 정보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OSPF는 먼저 OSPF 세팅이 된 라우터끼리 무슨 관계? 네이버 이웃 관계를 먼저 맺습니다. 네, 이웃 관계를 먼저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웃 관계를 맺은 라우터하고 네이버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서 나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이웃 라우터가 누군가를 먼저 그 네이버 테이블에다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OSPF는 바로 이렇게 이웃 관계를 맺는 과정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기 자신의 정보를 다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정보를 주려면은 충분히 그 사람이 신뢰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신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그죠? 알려줘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OSPF도 먼저 헬로라는 패킷을 이용해서 무슨 관계를? 네이버 관계를 먼저 맺습니다. 예, 이웃 관계를 먼저 맺어요. 이렇게 이웃 관계를 갖다가 맺음에 있어서 또 아무나하고 이웃 관계를 맺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웃 관계를 맺을 때 헬로라는 패킷 안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서로 주고받더라. 라우터들끼리요. 라우터 아이디, 라우터 이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헬로와 데드, 우리 인터벌 타임,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네이버스, 에어리어 넘버, 그 다음에 뭐 또 라우터 우선순위값, DR, BDR, IP 어드레스, 그 다음에 또 패스워드, 그죠? 스톱 에어리어 등등등 이런 많은 정보를 헬로라는 패킷 안에 서로 주고받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서로 인사할 때 우리 보통 그죠? 우리 그 직장인 같은 명함을 주지 않습니까? 그 명함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메일도 있고 주소도 있고 직함도 있고 많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갖다 서로 주고받음에 있어서 요 아스트리크 별표 요 네 가지 정보가 일치해야만 뭐 한다고 했죠? 네이버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 아스트리크 정보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은 네이버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 이렇게 헬로라는 패킷을 이용해서 네이버 관계를 맺어서 첫 번째 테이블이 무슨 테이블? 인접 테이블이란 네이버 테이블을 먼저 만들더라. 이 네이버 테이블에 나와 직접 연결된 라우터의 라우터 아이디, 라우터 이름이 등록이 되어지는 것을 좀 이따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부 관계를 맺은 라우터들끼리 뭐 한다고요? 서로 알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내역을 관과함으로써 바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든다.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바로 뭐예요? 이 전체 네트워크, 전체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경로 정보를 여기다가 다 등록시키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뭐 B라우터에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라는 DEAG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내역을 그죠? 전부 다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등록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SPF라는 알고리즘, Shortest Path First, 가장 짧은 경로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모든 경로에 대해서 그죠? 최단 경로를 계산을 하더라. 그 계산할 때 바로 무슨 값을 코스트라는 거죠. 우리가 값을 계산을 하는 공식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 코스트라는 값을 갖다가 합산을 해서 최단 경로, 루프가 없는 최단 경로를 계산해서 세 번째 무슨 테이블에 라우팅 테이블에 그 경로를 등록을 시켜서 이 B라우트는 DEAG가 C가 가지고 있는 경로에 그죠?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시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어떤 동작 과정을 여러분이 이제 좀 이따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183페이지에 이 헬로 패키단에 들어가는 우리가 정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맨 상단에 우리가 우리 OSPF는 서로 광고를 주고받는 우리가 방송 방식이 멀티캐스트 방송 방식이라고 해서 IP를 224.0.0. 몇 번? 5번. 우리가 D클래스 IP 대우죠. 멀티캐스트 IP를 이용해서 우리가 헬로 패킷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미 수업한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 그죠? 읽어보시기 바라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별표 아스테리크입니다. 그죠? 요 네 개의 정보가 일치해야만 네이버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OSPF 라우팅을 우리가 세팅을 했는데 라우팅 테이블에 세 번째 테이블이죠. 최종 우리가 라우트의 목적인 경로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라우팅 테이블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경로 정보가 안 보여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세팅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라우팅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이 맨 먼저 뭘 확인해야 되느냐? 바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기까지 맨 첫 번째 무슨 테이블을 만듭니까? 바로 네이버 테이블을 맨 먼저 만들어야 되죠. 네이버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SPF가 최단 경로를 계산해서 라우팅 테이블에 그 경로를 집어넣음으로써 라우팅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OSPF의 라우팅 테이블에 내가 원하는 경로 정보가 보이지 않으면 맨 먼저 뭘 확인해야 되느냐? 네이버 테이블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 즉 나의 라우트에 이웃한 라우터 D가 보이는지 또는 A가 그죠? 만약에 바로 연결되어 있다면 D와 A가 보이는지를 먼저 네이버 테이블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 테이블에 만약에 뭐가 안 보여요? D가 안 보여요. 분명히 나와 연결되어 있는데 D의 라우터 아이디가 안 보인다. 그럼 결국 뭐예요? D하고 네이버 관계를 못 맺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못 맺고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요 네 가지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OSPF 라우팅의 어떤 트러블 슈팅, 트러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확인할 게 뭐냐? 그 라우터와 이웃한 라우터와 네이버 관계를 먼저 맺고 있는지 네이버 테이블을 먼저 여러분이 확인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 이제 그 OSPF 라우터 세팅을 해서 네이버 테이블을 그죠? 대구 라우터가 서울 라우터가 보여야 되고 부산 라우터 아이디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3페이지 이 부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등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84페이지 SPF 알고리즘. 자, 이 또한 우리가 OSPF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은 바로 SPF라는 알고리즘 앞에다가 O를 붙인 겁니다. O를. 자, O는 뭐라고 했죠? 오픈, 개방형이라는 이야기죠. 라이센스가 없어요. 모든 우리가 회사에서 라우터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을 그냥 쓴다는 얘기죠. 공짜로. 그래서 우리가 오픈 개방형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표준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얘기죠. IP 네트워크에 OSPF는 IP 네트워크만을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이고 표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자, 그래서 SPF가 바로 뭐라고 했죠? Shortest Path First입니다. 가장 짧은 경로를 먼저 계산해서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시키는 알고리즘입니다.
요 OSPF를, SPF 알고리즘을 다른 이름으로 다엑스트라. 우리 한글 읽으면 다엑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다엑스트라. 자, 이 다엑스트라는 뒤에 3장에 나왔나요? 어디, 여러 단어 보일 겁니다. 다엑스트라 알고리즘이라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엑스트라라는 박사가 이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SPF 알고리즘을 다른 말로 다엑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도 얘기한다. 라는 것도 여러분 교재 어디에 있을 겁니다. 참고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SPF 알고리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인터페이스, 즉 어떤 목적지로 감에 있어서 거치는 링크의 링크의 코스트 값을 계산을 했어. 그죠? 예. 그러면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 현재 A 라우트가 이 목적지로 가는 우리가 경로에 링크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라우트 A와 D의 인터페이스 경로와 그 다음에 또 D와 목적지까지 가는 인터페이스 경로. 그러면 이 지금 코스트 값을 계산해서 이 코스트 값 두 개를 갖다가 합산을 하죠. 얼마가 되죠? 20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SPF 알고리즘이 인터페이스의 대역폭, 자, 코스트, 요 인터페이스의 코스트 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참조 대역폭이 얼마였죠? 10의 8승이었습니다. 그죠? 8승 나누기 인터페이스의 바로 밴드위스였죠. 요 인터페이스의 속도. 그 속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show 인터페이스. 요 인터페이스가 만약에 fast이든 제로제로라면 show 인터페이스 fast이든 제로제로. 요 인터페이스가 만약에 serial 제로제로라면 show 인터페이스 serial 제로제로. 이런 명령을 통하면은 밴드위스 대역폭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명령을 통해 보는 그 속도는 K, kbps로 올라오죠. 거기다가 0을 3번 그죠? 우리가 뒤에 붙이게 되면 우리가 bps, 네, 우리가 단위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fast 이더넷 같으면 fast 이더넷은 우리가 10의 몇 승입니까? 100메가니까 10의 8승이죠. 그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의 8승 같으면은 1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10이란 말은 이 속도가 얼마란 말이에요? 10메가bps 인터페이스라는 얘기죠. 10메가. 그러면 10메가는 10의 몇 승? 7승이 되겠다고. 7승. 7승. 그러면 참조 대역폭 10의 8승 나누기 10의 7승 하면 여기 얼마 돼요? 여기 10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SPF가. 그래서 모든 인터페이스의 이 코스트 값을 계산해서 더하면은 그 목적지까지 가는 전체 코스트 값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측으로 가는 경우는 코스트도 20이고 아래로 가는 경로도 SPF 계산을 하겠죠. 링크마다 계산하고 썸하면 야도 얼마? 20이네요. 예.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 20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우리가 매트릭 값이라고 했죠. 이 매트릭 값이 똑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라우팅 테이블에 이 목적지로 가는 경로를 두 개를 다 경로를 등록을 시키더라. 하나는 패킷을 어디로? 열로 보내고 하나는 어디로 보냅니까? 열로 보낸다는 얘기죠. 예, 이걸로 갖다 우리 말한다고 했죠. 패킷을 분산해가 보내는 이 기술을 로드 밸런스, 우리말로 뭐 부하 분산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이 똑같으면 라우팅 테이블에 두 경로를 다 등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매트릭이 다르다면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30이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여기는 코스트가 20, 매트릭이 여기는 얼마? 30이니까 20이 더 좋은 경로가 되겠죠. 그러면 위로 가는 경로만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할 겁니다. 하나만. 예. 하지만 매트릭이 똑같으면 두 경로 다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건 제가 몇 번 지금 이야기했던 우리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OSPF가 이 코스트 값을, 즉 인터페이스의 코스트 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 공식, 여러분 교재 185페이지 그 상단에 그죠?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저번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했었죠.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이걸 SPF 알고리즘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인터페이스의 대역폭을 그죠? 계산을 코스 그 10의 8승 나누기 대역폭을 해서 계산을 해서 전체 목적지까지 링크했죠. 코스 합산을 해서 양 두 경로의 매트릭 값을 비교해서 가장 짧은 경로를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하더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리얼 같은 경우 T1 링크, T1은 1.544Mbps라서 교재 보시게 되면 얼마? 18수 나누기 1544000 하면은 왼 링크는 64라는 거죠. 코스트 값을 가지더라. 그리고 저번에 토폴로지 제가 라우팅 세팅에서 그 값도 한번 제가 보여줬습니다. 그죠? 기억하기 바라고요. 185페이지 맨 꼭대기 보면은 코스트라는 단어와 함께 매트릭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트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몇 번 지금 매트릭
이 무엇인지 또는 AD가 무엇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이걸 하기 바라고요. 자, 185페이지 중간에 OSPF 설정과 확인.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요거 잠깐 수업하다가 우리가 말았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토포로지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죠? 뒷부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5페이지 중간에 OSPF 설정과 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동쪽 라우팅, 립, RIP 설정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기억하십니까? 우리 립 설정 부분은 다시 한번 하면 1단계, 우리가 동쪽 라우팅 1단계 뭐 하죠? 라우터 립, 그죠? 네. 라우터 립, 기억합니까? 라우터 립. 네. 그래서 1단계 라우팅 프로토콜을 선택하는 설정이 있었죠. 자, 야도 마찬가지입니다. OSPF도 보세요. 전역 설정 모드에서 먼저 1단계 라우트 명령을 통해서 라우팅 프로토콜 OSPF를 선택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라우터 립, RIP 선택했지 않습니까? 립은 뒤에 사실 아무런 우리가 값이 없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OSPF 또 앞으로 공부할 EIGRP는 라우팅 프로토콜 뒤에다가 어떤 숫자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 숫자를 OSPF에서는 프로세서 아이디라고 칭합니다. 그 저번 시간에 잠깐 봤었지 않습니까? 1부터 65,530, 그죠? 5번. 예. 이 번호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번호를 넣으시면 돼요. 여기 보게 되면 100번을 넣네요. 여기 예를 들어서, 그죠? 예. 1번을 넣든, 100번을 넣든, 2번을 넣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을 선택한 다음에 뒤에 프로세스 아이디라는 숫자를 여러분이 넣어줘야 된다는 걸 기억 좀 하기 바랍니다. 이 숫자는 라우트들과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넣으면 사실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OSPF도 1단계 라우트 명령 뒤에다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을 선택하고 뒤에 프로세스 아이디라는 숫자가 들어간다. 라는 정도만 이해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 2단계 뭐였습니까? 우리 립 설정도 2단계 뭐였죠? 네트워크 명령에다가 뭐 했어요? 나의 라우트에 직접 연결된 내역을 세팅했잖아요. 뒤에다, 그죠? 예, 여기다가. 근데 우리가, 립 설정한 부분에서는 네트워크 명령 뒤에다가 우리 네트워크 대역을 선택할 때는 뭐, 클래스 대역으로 우리가 넣는, 그죠? B 클래스는 17216 0.0, 즉, 두 번 속대까지, 네트워크 주소부까지 숫자를 10값 넣어주고 나머지 호스트부를 전부 다 0을 세팅하는, 이게 바로 클래스풀 형태를 의미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팅을 했죠. 이게 오히려 세팅 부분이 간단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세팅하면 또 우리가 하나의 단점이 또 있어요. 우리가 굳이 참여를 립 라우팅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우리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도 립에 참여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우리 이런 걸 저번에 우리가 한번 실습을 통해서 같은 거였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토포로지 잠깐 볼까요? 이거 예를 들어서 자, 이 토포로지에서 립을 걸게 되면 보세요. 서울 라우터에서 만약에 립을 세팅한다고 생각해볼까요? 그럼 서울 라우터 인터페이스 보시면 자, 랜 대역도 17216 1.0입니다. 1716이 B클래스죠. 그 다음에 요 대구 연결된 웬 요것도 1716 4.0, 176 5.0. 그 다음에 KT라는 ISP와 연결된 요 네트워크도 지금 1716 대역입니다. 보입니까?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립 설정 부분에서 자, 서울 라우터 립 1단계, 2단계 네트워크 명령에다가 요도 1716 다 176이란 B클래스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네트워크 명령 뒤에다가 17600 요 하나만 선택하면은 인터페이스 4개가 전부 다 세팅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램 대역과 이 대구와 부산의 웬 대역은 립에 참여하는 것은 맞지만 이 KT와 연결된 요 웬 대역, 시리얼 제로2죠. 요 인터페이스는 사실은 뭐예요? 립에 참여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쪽 요게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서울 라우터 시리얼 제로2도 립 광고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KT 라우터에 몇 초마다? 30초마다 계속해서 뭐를 이 밑에 있는 모든 대역의 정보를 갖다가 광고를 할 거예요. 그럼 KT 라우터는 뭐예요? KT 라우터는 여기는 립을 안 쓰죠. KT는 여기는 우리가 디폴트 경로를 세팅하지 않습니까? 예. 절대 우리가 KT는 밑에 있는 어떤 그 기업 네트워크 라우터와 동춘 라우터를 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서울 라우터가 30초마다 계속 광고를 하게 되면 KT 라우터는 불필요한 정보를 받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물론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이 대역도 립에 참여해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예. 이런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실상적으로 립보다는 OSPF는 구체적인 요 서브 네트워크를 우리가 세팅을 함으로써
이 KT와 연결된 이 네트워크는 OSPF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좀 세팅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리번 우리가 2단계 네트워크 명령에다가 네트워크 우리 대역을 정의함에 있어서 모든 걸 클래스풀로 정의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토폴로지에서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이 KT와 연결된 요쪽 라인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립 광고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어떤 좀 비효율적인 어떤 설정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OSPF라는 얘기죠. OSPF는 자, 잠깐 볼까요? OSPF는 보세요. 2단계 설정할 때 우리 그 립과 같이 클래스풀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OSPF는 네트워크 명령 뒤에다가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가 서브 네트워크 주소를 집어넣습니다. 즉 인터페이스에 우리가 세팅되어진 서버 네트워크 대역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서버 네트워크를 우리가 그 마킹하기 위해서 서버 네트워크를 갖다가 인지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네트워크 대역에는 뭐가 따라다닙니까? 서버넷 마스크가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 서버넷 마스크 역할이 뭐였습니까? 어느 부분까지가 네트워크 주소인지, 어느 부분이 호스트 주소인지. 즉 OSPF는 이 네트워크 주소를 갖다 서버넷 주소를 우리가 정의를 함으로써 그 서버넷을 갖다 명확히 지정하기 위해서 서버넷 마스크를 반대로 표현하는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우리가 세팅해 준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즉 서울 라우터 같은 경우 좀 전에 본 것 같이 그죠? KT 쪽에 있는 우리가 시리얼 구간은 네트워크 대역이 정의가 즉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OSPF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KT 쪽으로 OSPF 경로를 광고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OSPF는 조금 세팅이 복잡하지만 구체적인 우리가 2단계 네트워크 명령 뒤에다가 그 라우터에 직접 연결된 대역을 어떻게 해요? 서브 네트워크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서브넷을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 서브넷을 반대로 표현하는 와일드카드 마스크. 제가 저번 시간에 와일드카드 마스크 어떻게 표현하라고 했습니까? 서브넷 마스크를 250으로 빼라고 했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와일드카드 마스크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해서 지금 요 설정은 이건 잠깐 생략하고 그죠? A 라우터를 볼게요. A 라우터에 오세요. A 라우터를 OSPF 정의한 다음에 만약에 라우터 OSPF 100이라는 거죠? 예, 정의한 다음에 네트워크 명령을 갖다가 그냥 정의합니다. 2단계 그죠? 예, 정의하면서 자, 요 대역을 정의하는 요 대역의 마스크가 지금 프리픽스가 24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C 클래스 마스크. 그럼 이거는 P 클래스인데 우리가 1.0이라는 서브넷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정의한다? 우리 OSPF는 172.16에 구체적인 서브 네트워크를 1.0을 넣겠다는 얘기죠. 세팅하겠다는 얘기죠. 1.0을 갖다가 정의하게끔 하려면은 원래는 서브넷 마스크 25.0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반대로 표현한 와일드카드 마스크로 정의한다면은 서브넷 마스크를 250으로 빼라. 그러면 0. 그죠? 0. 얼마? 255. 이렇게 우리가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정의한다. 그러면 구체적인 서브넷이 우리가 그죠? 정의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다가 에어리어라는 명령 뒤에다가 에어리어 넘버, OSPF 영역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OSPF 영역이 우리가 에어리어가 0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해놨습니다. 여기다가 0을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자, 이렇게 OSPF도 우리가 립하고 똑같은 1단계 라우터 명령으로 라우팅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1단계입니다. 하지만 뒤에 프로세스 아이디랑 숫자가 들어가더라. 임의로 선택하면 되더라. 2단계 네트워크 명령에다가 그 라우터에 직접 연결된 대역을 갖다가 정의하면 되는데 그 연결된 대역을 구체적인 서버 네트워크, 구체적인 그 인터페이스에 세팅된 그죠? 서버 네트워크를 정의하고 이 서버 네트워크를 갖다가 정의하기 위해서 서버넷 마스크를 반대로 표현하는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에어리어라는 명령에다가 뒤에다가 에어리어 넘버, 이 에어리어 넘버는 우리가 토폴로지에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넘버, 에어리어 번호를 적어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조금 이게, 자, 요 이야기가 우리 185페이지 표 4-1의 요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 보면은 하필이면 B 라우트를 세팅하는 방법을 적어놨습니다. 이게 좀 헷갈려요. 여기 지금 보면은 서버넷 마스크를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0.0.0.0이라고 적었다고 그죠? 그럼 제가 금방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서버넷 마스크 250으로 빼라고 했죠. 그럼 이거 다시 이걸 서버넷 마스크로 다시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255점
255점. 그죠? 예, 255점. 255란 얘기죠. 예, 전부 다 255란 얘기죠. 오르마스크. 제가 저번에 요 252525 이걸 프리픽스는 슬래시 얼마? 32죠? 그걸 제가 뭐라고 했죠? 그걸 갖다 호스트 서브넷 마스크라고 했죠. 하나의 IP를 지정하는. 해서 여기 보게 되면 B라우트는 자, 시리얼 02의 IP가 1.2죠. 요 한 개 IP를 요 한 개 IP를 갖다가 지정하기 위해서 서브넷 마스크를 25252525라고 써야 되는 이걸 반대로 와일드로 써야 되니까 0.0.0.0을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B의 요 시리얼 3이네요. 요 인터페이스의 IP 요 한 개 IP를 갖다가 정의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그 IP를 적고 뒤에다가 0000이라는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아직 여러분들 지금 그 네트워크를 갖다 이해하는 어떤 그런 그 레벨에서는 조금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제가 한번 짧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단계 동쪽 라우팅 1단계 라우터 명령에 라우팅 프로토콜을 선택한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2단계 네트워크 명령을 이용해서 나의 라우트에 직접 연결된 네트워크 대역을 갖다 정의한다. 이건 이미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 명령의 역할이 뭐냐? 자, 이것이 우리 현재 지금 우리 레벨의 지금 교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고급과정 가면 이런 그 교재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급과정 교재에 가면은 동적 라우팅을 세팅함에 있어서 1단계 라우터 명령의 라우팅 프로토콜 선택하고 2단계 네트워크 명령을 이용해서 그 라우터에 직접 연결된 대역을 그죠? 예,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알고 있지만 2단계에 정의하는 이 네트워크 명령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아는 엔지니어는 극히 드물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것까지 가면. 그 결국은 동주 라우팅 할 때 1단계 라우터 명령을 쓰고 2단계 네트워크 명령을 쓴다라는 건 아는데 이 네트워크 명령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거를 완벽하게 제대로 이해하는 엔지니어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급 과정의 교재에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네트워크 명령의 역할을 설명하면은 이런 어떤 와일드카드 마스크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 명령의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동쪽 라우팅은 뭐예요? A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자 보세요. 결국은 지금 요 B 라우트는 A와 C 라우트를 연결하는 중간에 라우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거는 말하면 우리가 KT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쪽에 있는 라우트를 봐야 되고요. 자, 여기가 만약에 본사예요. 예, 본사, 서울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이 C 라우트, 이 대역이 바로 지사. 만약에 대구라고 가정하자면 대구라고. 그럼 서울과 대구를 연결하는 이 중간에 바로 연결하는 대역이 바로 KT 쪽이죠. KT죠. 예, KT가 되게 예를 들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KT 쪽. 그럼 이 KT 쪽에는 뭐가 없습니까? 여기는 호스트가 웬 링크, 이건 웬이죠, 웬. 웬 링크, 즉 시리얼 링크, 웬 링크는 PC가 없어요. 호스트가 없죠. 단지 라우터와 라우터를 연결을 갖다가 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동적 라우팅은 A 라우터에 있는 본사의 요 대역 1716 1.0을 어디로? C 라우터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시키게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의 T사의 네트워크 19168 1.0을 갖다가 어디로? 그리고 A 라우터, 요 라우터에 A 라우터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동적 라우팅은 네트워크 명령에다가 A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대역, 요 대역을 여기다 세팅을 정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A 라우트는 요 대역을 P 라우트에 강구하고 P는 다시 C 라우트에 강구함으로써 C 라우트에 바로 172점, 예, 16점, 예, 그 다음에 1.0이라는 요 네트워크 대역이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C 라우트도 마찬가지죠. 요 대역을 P로 강구하고 P는 다시 A로 강구하면은 A 라우트 라우팅 테이블에 뭐가 192점, 예, 168점, 그죠? 예, 1.0이라는 대역이 등록되는 거죠. 일입니까? 예. 그래서 네트워크 명령은 광고할 대역을 정의를 하는 목적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진짜 광고를 해줘야 될 네트워크 대역, 호스트가 존재하는 대역에 네트워크 대역을 광고하는 목적이 하나. 그럼 이 대역은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그죠? 1.0에 슬래시 얼마? 24라는 구체적인 네트워크 대역을 그대로 광고를 해줘야만 C라우트에 이렇게 등록이 되면, C라우트는 A라우트에, 자, 요까지가 네트워크 대역이고, 마지막 부분이 호주 수부니까, A 쪽의 본사는 IP가 1716 1.0에서 1. 얼마까지? 1.255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1.0은 뭐? 네트워크 주소가 되죠? 1.255는 브로드캐스트 IP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번부터? 1부터 얼마까지? 254 IP가 본사 라우트에 존재하는구나라고 인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네트워크 명령은 첫 번째 목적은 광고할 네트워크 대역을, 그죠? 정의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아니, 그러면 A 라우트가 광고할 대역이 바로 이 대역인데, 요거를 어디로 광고할 것이냐? 어디로 광고해야 되죠? P로 광고해야만 B가 이렇게 C로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P로 광고하기 위해서는 바로 A 라우트 어디로? 시리얼 2, 요 인터페이스로 광고를 해야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뭐냐? 광고할 네트워크 대역을 어느 인터페이스로 광고할 것이냐? 광고할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게 두 번째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광고할 인터페이스 정의할 때는 보세요. 여기는 요 대역에는 PC가 없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는 뭐만 정의하면 돼요? 요 한 개 IP만 정의하면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한 개 IP만. 그럼 결국은 A 라우터도 요 네트워크 명령이 지분할 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네트워크 얼마? 10.1.1.1에. 그 다음에 요 한 개 IP를 정의하기 위해서 와일드카드를 0.0.0.0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 요 인터페이스가 정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동적 라우팅의 네트워크 명령의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광고할 네트워크 대역을 지정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 대역을 광고할 인터페이스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럼 P라우터 보세요. P라우터는 여기는 호스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유행 구간이니까. 결국은 요 인터페이스로 C가 알려준 걸 광고해라. 요 인터페이스로 A가 알려준 걸 광고해라. 결국은 요 인터페이스만 정의하면 되겠죠. 요 인터페이스만. 그죠? 그래서 요 IP 하나만을 갖다가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는 다른 어떤 IP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요 한 개의 IP를 정의를 하고 요 한 개의 IP를 갖다가 정의하는 마스크가 바로 25인데 이걸 반대로 표현하니까 와일드카드 마스크가 0.0.0.0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뒤에 에어리어하고 0 이렇게 정의하면은 B라우트가 바로 B라우트는 결국은 광고할 인터페이스 요거만 정의하면 된다는 얘기죠. 야 역할은 결국 A가 전달하는 걸 C로, C가 전달하는 걸 A로 우리가 광고하는 역할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설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조금 지금 혼돈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명령의 역할 바로 뭐라고요? 그 라우트에 직접 연결된 대역, 그죠? 요 대역을 광고하는 목적. 그 다음에 요 대역을 어느 인터페이스로 광고할 것인가? 광고할 인터페이스를 지정하는 목적. 이 두 가지 역할을 이 네트워크 명령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웬링크는 이렇게 한 개 IP를 정의하고 와일드카드 마스크로 정의해도 무방하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뭐예요? 이 랜 대역은 그렇게 정의하면 안 됩니다. 이 랜 대역은 네트워크 IP 범위를 전체를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IP 범위를 의미하는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정의를 해야만 됩니다. 자, 이거를 좀 이따가 바로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 부분들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이제 토폴로지, 세 가지의 토폴로지를 가지고 한번 세팅을 하면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세팅하는 부분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잠시 후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